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집안은 아직 저녁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애매한 정적만 맴돌고 있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이어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준호는 운동화 끈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한쪽 발만 겨우 빼고는 벗겨지지도 않은 신발을 끌며 거실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어요. 박지민은 부엌에서 도마에 채소를 올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오른쪽 눈가로 번져 있는 시퍼런 멍과 터질 듯 부어오른 입술, 그리고 팔꿈치에 말라붙은 피 얼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준호야, 얼굴이 왜 그래? 지민이 다급하게 다가가 묻자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넘어졌어.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지민은 그 말에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볼 옆을 살짝 짚어보다가 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빼는 모습을 보고 상처가 더 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되진 않죠. 거실 쪽에서 조용히 신문을 정리하던 강민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로소 멍 자국의 모양, 팔에 남은 손가락 자국 같은 붉은 흔적이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민호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어요. 나 진짜 괜찮아. 그냥 내가 좀 잘못해서 아이는 무심코.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서야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익숙한 변명인지 깨닫고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늘 어른들이 강요해오던 문장이 습관처럼 튀어나온 거였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안쪽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해왔다는 증거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지민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누구한테 맞았는지, 왜 그런 건지 숨기면 더 아프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깔려 있었지만 손끝에는 긴장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참아왔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듯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이모하니 외삼촌 집 갔다가 거기서 그는 말을 잇다가 중간에 멈칫했어요. 이모라고 말하려다 스스로 정정한 이유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집 안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친척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기 때문이에요. 윤서연 이모가 나 방으로 데려가더니 버릇 고쳐준다고 몇 대 때렸어.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 언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그동안 언니에게 받은 무시 섞인 말들과 애써 눈 감아 넘겼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늘 우리 집 쪽이 좀 더 여유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내려다보던 그 표정들까지요.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침묵으로 아이를 방치했던 건 아닌지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지 않은 채 두 주먹을 조용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억울해서 우는 아들의 모습, 고개를 돌리며 울음을 참으려는 표정이 그의 시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번이나 그랬는지
주변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지 오늘이 처음인지 하나씩 차분하게 확인하려 했어요. 준호는 더듬거리며 오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 기분이 나쁠 때마다 자신을 불러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손찌검을 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어요. 지민은 그 대답을 듣고 눈가를 손등으로 가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왜 이제야 알아챈 거야 속으로 되뇌며 자책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더 이상 이 상태로 저녁을 준비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로 가서 한쪽 서랍을 열고 안에 넣어둔 작은 노트와 검은색 볼펜을 꺼냈어요. 그곳에는 평소에도 필요한 정보와 사람 이름, 관계를 정리해두곤 했습니다. 민호는 노트 첫 장에 날짜를 적고 윤서연 폭행 경위 확인이라고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그 아래로 오늘 준호가 말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수록 오히려 글씨를 더 또렷하게 쓰려 애썼어요.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사실을 정확히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트를 덮은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외투가 걸려있는 옷걸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 잠깐 다녀올게. 그는 짧게 말하더니 휴대전화와 차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지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확인부터 해야죠. 누가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댔는지 정확하게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안에 깔린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호의 뒷모습이 현관문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은근히 울려 퍼졌고 그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강민호가 사돈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에서는 TV 소리와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민은 남편보다 반걸음 뒤에서 주먹을 꼭 쥔 채 서 있었고 준호가 말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두려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호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은 빠르게 열렸고 윤서연은 손에 커다란 머그잔을 든 채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턱을 살짝 치켜들며 홀쭉한 눈길을 던졌어요. 무슨 일로 온 건데?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방어와 짜증이 깔려 있었고 그 말만으로도 오늘 대화가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민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짧게 숨을 고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국이 TV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민호 부부가 들어오자마자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멈추며 어색한 인사를 건넸어요. 지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준호가 오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버려져 있었을지 상상했습니다. 민호가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자 서연의 표정은 곧바로 달라졌어요. 그녀는 머그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고 양팔을 가슴 앞에 단단히 모아 억울하다는 듯 몸을 세웠습니다. 그 애가 먼저 버릇없이 굴었다고 말하며 준호의 잘못을 부풀리듯 단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민호는 그 당당함을 보며 순간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폭행을 했다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확신이 스쳐갔어요. 정국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양손을 내저으며 아이들끼리 일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서연의 눈치를 보며 거의 행동을 주저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남편의 말에 끼어들며
교육 차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민호 부부를 내려다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고 자신이 지금까지 서연의 여러 무례함을 덮고 지나갔던 이유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민호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준호가 말한 폭행 상황을 차분하게 물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맞아도 싼 행동이었다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말에 지민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민호 역시 손등에 힘이 서서히 들어가 굽혔던 손가락이 팽팽하게 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상황이 더 격해지기 전에 민호는 조용히 정국에게도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나 정국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애가 좀 예민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말로 아내를 두둔했습니다.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삼켰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을 대신해 나서는 것이 더 문제를 키울 거라 생각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준호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지민은 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호를 또다시 함부로 대하려는 듯한 행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민호는 더 이상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눈빛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미 감정의 불덩이가 되어 가라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고 오히려 민호 부부가 문제를 확대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앞으로 이어질 대화를 이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실 공기는 마치 얇은 유리판처럼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강민호와 박지민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윤서연은 팔짱을 낀 채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예의가 없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정국은 이런 서연의 태도를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추임새로 동조하며 상황을 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아들을 대했던 방식이 단순한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무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민은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연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태가 더 악화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그런 지민의 감정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컵을 쿵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손찌검을 당해도 싸울 행동을 했다고 단언하며 본인이 한 행동을 가르침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민은 그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았던 감정이 일어나려 하는 걸 억누르기 위해서였어요. 민호는 소리 높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연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르듯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준호를 다시 끌고 오겠다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지민은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을 굳혔습니다. 윤서연이 한 발 내딛는 순간 민호의 시선이 재빨리 그녀의 발끝으로 향했어요.
그의 표정은 단 한순간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아들이 겪은 폭력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오르며 감정이 천천히 압축되고 있었습니다. 정국은 상황이 불편해지자 손바닥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은근히 서연을 말리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이때 민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방 전체의 분위기가 그 한 걸음으로 크게 달라졌어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태도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자세에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더 높다는 오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민은 민호의 옆에서 떨리는 손을 붙잡고 남편이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감정 폭발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서연의 오만한 행동을 다시 한번 지켜보며 이제는 대화를 넘어서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방 쪽을 다시 한번 가리키며 준호를 데려와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민호는 그 손짓이 주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손짓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행사된 폭압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릴 만큼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사돈 부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올바른 위치에 서 있다고 착각하며 상황을 가볍게 보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더 이상 처음의 부드러움을 담고 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조용한 폭풍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충돌이 이제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두 집안에 깊이 묻혀있던 권력관계까지 드러내는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윤서연이 다시 아이를 끌어오겠다는 듯 몸을 돌리려는 순간 강민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움직임을 막았어요. 큰 소리 한 번 없었지만 그의 손짓에는 단단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보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정국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아내를 말릴 용기보다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불편함만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박지민은 남편의 움직임과 눈빛을 살피며 지금이 단순한 대화의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민호는 천천히 양옆 주머니를 뒤지고 마침내 얇은 검은색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지갑을 펼친 뒤 카드를 한 장 뽑아 거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명함이 닿는 작은 소리가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찡그리며 명함 위로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무심하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정국은 무심히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글자를 읽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색이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만으로도 명함의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충분히 드러났어요. 명함에는 지역사회의 주요 병원, 교육기관, 복지 네트워크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운데이션의 핵심 이사장, 강민호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국은 그 이름을 사회 뉴스에서, 지역 행사에서, 사업 관련 회의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자신이 감히 따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떨리기 시작하자 정국은 그것을 다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손끝이 흔들려 정확히 놓이지 못하고 명함 모서리가 약간 비뚤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명함을 빼앗듯 집어들었다가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도 똑같은 경직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장학 지원, 자신이 기부금 행사에서 본 이름, 지인들이 건드려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이름이 바로 눈앞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무서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지민은 남편이 가진 직책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실감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사돈 부부가 하나둘 표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가 그동안 조용히 감춰온 힘의 크기를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남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지금은 한 가족의 균형을 뒤흔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와 긴장으로 다가왔어요. 민호는 명암이 주는 충격을 잠시 지켜본 뒤 천천히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도 화도 없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서늘하게 가라앉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마치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정국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거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듯 고요한 가운데 민호의 명암은 테이블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돈 부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오만과 무례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순간이었고 그들은 눈앞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을 제대로 맛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서연과 정국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당신들이 대가를 마주할 차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돈 부부 역시 이 싸움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어요. 정국은 명암 위에 시선이 고정된 채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떨려 명암 모서리를 몇 번이나 스쳤고 결국 손을 떼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지나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듯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민호가 가진 영향력과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떠올리며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어요. 거실 공기는 누군가 고요한 수면 위로 무거운 바위를 떨어뜨린 듯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박지민은 그 분위기를 읽으며 남편이 얼마나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는지 직감했고 자신마저도 숨을 조심스레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국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동작은 의식적으로 차분하게 내려간 행동이 아니라 다리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듯 꺾인 모습이었어요. 그의 두 손은 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국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주저했지만 민호의 직책이 주는 현실적 무게가 그녀의 의지를 서서히 짓눌렀어요. 지민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마냥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힘 앞에서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한 뒤에야 무릎을 꿇는 그들의 빈 껍데기 같은 태도가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행동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억지스러운 굴복이 더 크게 보였죠. 지민은 이런 모습을 준호가 봤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생각하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선이 여기저기로 흔들리며 혼란과 공포가 섞인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자신이 했던 행동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듯 했죠. 정국도 고개를 깊게 숙여 바닥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고 손등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호는 정국과 서연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장면이 결코 속 시원한 복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무릎 몇 번 꿇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 사과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상황의 우위나 권력을 가르는 장면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서연은 결국 고개를 들어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흔들려 있었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호는 그 눈빛이 진심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이미 구분할 수 있었어요. 서연은 손끝을 떨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는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듯 손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누르며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그 행동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사업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크게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며 지금 이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준호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돈 부부와 그들을 침착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민호의 모습은 두 집안의 힘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민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아들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적 속에서 민호는 아주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이어질 행동을 마음속에서 차갑게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사돈 부부를 내려다보던 강민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두꺼운 검은 폴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폴더가 닿는 소리조차 묵직하게 들릴 만큼 방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지민은 그 폴더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듯 폴더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윤서연이 준호의 손목을 잡아 억세게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은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팔에는 이미 붉은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몸을 움찔거렸지만 곧 그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입술을 재빨리 다물었어요. 정국 역시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정리하며 말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폭력의 시점과 장소, 준호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그가 정리한 자료에는 서연의 폭력이 하루나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사진을 바라보는 내내 손등을 꽉 쥐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어 민호는 폴더 안에서 짧은 영상 몇 개를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준호를 좁은 방에 세워두고 고압적인 태도로 다그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고 그 모습이 반복되자 지민은 결국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아버렸어요. 민호는 아내의 떨림을 옆에서 느끼면서도 지금은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영상이 재생될수록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함과 도도함을 유지하던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붕괴되듯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그 일그러짐은 후회에서 온 표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양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처럼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국은 영상이 끝난 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책임함이 영상 속에 그대로 드러난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는 그동안 서연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가족을 대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왔던 자신을 다시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후회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이 두렵기 때문인지조차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민호는 폴더를 정리한 뒤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는 사돈 부부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판단하려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표정은 죄책감보다는 공포와 당혹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사실을 확인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겪은 고통을 누군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어요. 지민은 남편의 결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느끼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민호가 결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침착함 속에 깔려있는 단단한 분노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죠. 거실 공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해진 진실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진실은 모두의 앞에 드러났고 변명할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폴더를 닫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그 순간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마주하게 될지 두려움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릎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가는 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민호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정리된 채로 남아있는 가운데 거실은 마치 온기를 잃은 공간처럼 냉랭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강민호는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급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정국과 서연은 그 기척만으로도 몸을 조금 움츠렸습니다. 박지민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이어질 말이 이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민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이 당한 억울함과 상처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냉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국은 고개를 더 깊게 숙이며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며 불안한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부터 어떤 말이 나올지 알지 못했지만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확신만큼은 분명했어요. 민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정을 하나씩 정리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재단과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 사회와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이 사돈 부부의 생활과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 관계를 문제 삼지 않고 지켜본 이유는 가족 간의 인연을 존중하고 지민을 배려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먼저 짓밟은 쪽이 누구였는지는 이제 명백해졌어요. 지민은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단순한 처벌이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책임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투가 단단함과 차분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 조여왔어요. 준호가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얼마나 묵혀져 있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호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왔는지 새삼 느끼고 있었죠. 민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모든 지원과 협력 관계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제재라는 의미를 넘어 그들이 누려왔던 수많은 이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정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져 바닥을 짚고 있던 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연 역시 숨을 들이쉬다가 제대로 내쉬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듯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민호는 무심한 듯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기준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인가였어요. 준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가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어요. 지민은 남편의 곁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정국과 서연의 두려움 섞인 표정을 보며 속이 시원해지는 감정과 누군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동시에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민호의 결정을 지지했고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그 앞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국은 결국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지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남은 건 두려움뿐이라는 듯 떨리는 어깨를 움찔거리며 힘없이 버티고 있었어요. 서연은 침묵 속에서 계속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뿌리가 드러나자 오만이라는 방패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입술을 닫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분노보다 냉정함이 더 강했고 그 냉정한 결심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가장 큰 경고였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민호의 선택은 이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그 결정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무게로 두 집안 사이에 깊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돈집을 나오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려 퍼졌어요. 박지민은 두 손으로 가슴을 눌러진 듯한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가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싸늘한 공기와
집안에서 남아있던 불쾌한 온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끝나지 않은 감정의 여운과 앞으로의 결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민호는 안전벨트를 천천히 매고 핸들 위에 손을 올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마음속에서 차분히 정돈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한층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주먹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차는 조용히 가속을 올렸고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준호가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아들이 집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걱정으로 마음이 계속 조여왔습니다. 민호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바로 준호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시는 어떤 위협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차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지민은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옆모습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그 눈빛이 무섭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가족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보호자의 표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차량 엔진을 천천히 끄고 잠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일을 어떻게 정리해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어떤 말로 안심시켜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지민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먼저 차에서 내렸고 민호도 잠시 뒤이어 내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조용히 배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부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이 먼저 다가가 아들을 안아주었고 준호는 그 품속에서 머리를 묻으며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신히 묻듯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아빠는 괜찮은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를 묻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마주한 뒤 아주 가볍고 안정된 목소리로 이제 괜찮다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에 준호는 마치 오래된 빗장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민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 가족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묵직한 믿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결심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의 앞에 단단히 서 있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옆에서 잠이 들어갔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조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잠든 표정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민호는 스탠드 조명을 낮추며
아들이 잠든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단단한 다짐을 되뇌었어요. 다시는 누구도 이 아이를 다치게 놔두지 않겠다. 그는 그 다짐을 품은 채 조용히 방을 나섰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 공기가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